동네에 있는 작은 시장이라서 큰 벌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 부족한 것 없이 살 정도는 됩니다. 원래는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이서 장사를 했었는데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시어머니는 장사일에서 손을 떼셨지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시어머니 대신 제가 장사일을 거들었거든요. 평소에 과일 좋아해서 하루 종일 과일 냄새 맡으면서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과일을 팔고 집에 가서 그날 번 돈을 세는 게 왜 그렇게 즐겁던지요. 요즘은 시장에서도 카드를 받지만 그래도 아직은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절 대목 같은 날에는 하루에도 현금이 다발로 쌓이는 경우도 있었네요. 물론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다 오기도 했지요. 시어머니는 장사를 그만두시고 그냥 집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근처에 따로 방을 구해 혼자 사셨지요. 친구들 만나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셔서 혼자 지내는 게 속편하고 좋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같이 산다고 하면 저도 조금 불편할 것 같았는데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며느리라고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 그렇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삶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시어머니도 밖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우리 부부 사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때 되면 용돈 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시어머니 용돈을 좀 올려주자고 하더군요. 무심한 성격의 남편이 자진해서 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갑자기 용돈을 올려드리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어머님이 당신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부탁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드리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라고 하더군요. 눈치를 보아하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부탁을 한 게 틀림없더군요. 나도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안 돼. 못 올려드려. 지금 드리는 용돈도 적지는 않은데다가 애 학원비 때문에 긴축 재정해야 돼. 요즘 날씨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잖아. 내 말에 남편도 수긍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날벼락이 떨어지더군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았더니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제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넌 하나밖에 없는 시어미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디? 지금 네가 누구 덕에 장사하면서 살고 있는 줄은 알아? 왕년에 돈 안 벌어본 사람 없다. 요새 떠는 것도 아니고 그깟 돈 몇 푼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정말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그럴 형편이 안 돼서요.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서 한 푼이 아쉬울 지경이에요. 그래. 애한테 들어가는 돈은 안 아깝고 시애미 용돈 조금 올려주는 건 힘들다 그거지. 됐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화 끊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니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여보, 그냥 어머님 용돈 올려드려요. 빠듯한 형편인 건 맞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먹는 거 좀 줄이고 장사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어머님 말대로 돈 몇 푼 때문에 기분 상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었는지 제 말에 한박 웃음을 짓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하신 거래요? 지금까지 드린 용돈도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몰라. 나도 물어봤는데 그냥 알 것 없다고 그러더라고. 뭐 따로 필요한 데가 있나 보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나이 드신 분이라고 돈 쓸 데가 없겠냐 싶어서 저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서 뭐 하나 사려면 예전보다 돈이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벌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암튼 그렇게 용돈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첨가물 도매시장에 가야 했거든요. 그렇게 구해온 과일을 가능하면 그날 다 팔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주변 상점이 문을 다 닫고 간 뒤에도 우리는 남아서 마지막까지 장사를 하다가 들어갔죠. 그렇게 한 덕분에 벌이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큰돈 버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왔더군요. 평소에는 우리가 시어머니 댁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어머님 웬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왜 내가 못 올 때 왔냐? 너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나만 보면 미워서 죽겠지? 애미가 아들네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눈치 볼 일이야? 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평소에는 잘 안 오셨는데 갑자기 오셔서 무슨 볼 일 있어 그러나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보러 왔다. 됐냐?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우리 집 텔레비전은 코딱지만해서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 라고 하더군요. 그럼 어머님 댁에 큰 텔레비전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면 애 아빠한테 얘기해서 어머님 댁 거랑 바꿔도 되고요. 됐다. 내가 알르니 죽지. 텔레비전 하나 사주고 또 얼마나 유세를 떨라고. 난 그걸 못 본다. 그냥 여기 와서 보고 가면 돼. 그럼 우리 집 텔레비전 어머님 댁으로 들고 가세요.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넌 그렇게 내가 불편하니? 잠시도 같이 있기 싫어?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어쩔 때 보면 네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네 며느리 같다. 어쨌든 난 오늘 여기서 드라마 다 보고 갈 거야.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누워 저녁 내내 드라마를 보더군요. 별로 재미도 없는 드라마였는데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저는 이부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더니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나가고 없더군요. 원래도 아침잠이 많지 않은 분이라서 일찍 일어나 집에 갔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시장에 가기 전에 어제 못다한 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랑 현금이 맞지 않더군요.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현금 몇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간혹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서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날은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드라마를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군말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부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말하지 않고 이부자리에 누워 드라마를 보다가 일찍 잠을 청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고 간 다음날 또 현금 몇만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날 밤에 정산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계산이 틀릴 수가 없었어요. 현금을 따로 보관하는 돈통이 있었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장사를 할 때부터 항상 같은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고 간 거실 수납장 안에 있었죠. 일이 그렇게 되자 저는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갔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했죠.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이 돈통에 손을 대신 것 같아. 어머님 자고 가실 때마다 돈이 몇만 원씩 없어져. 그러자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냐? 지난번에는 용돈 가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 엄마가 필요하면 달라고 했겠지. 뭐하러 그 돈을 훔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장사나 똑바로 해. 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은 드는데 남편이 기분 나빠하니 더 이상 캐묻기도 싫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사를 하던 중에 볼 일이 있어서 혼자 은행을 갔다 오던 길이었죠. 멀리 시어머니가 보이길래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웬 봉고차가 한 대 와서 섰고 시어머니가 그 차에 올라타더군요. 봉고차 안에는 시어머니 또래의 사람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무래도 이상해 보여서 남편에게 낮에 본 걸 얘기했죠. 당신도 어지간히 좀 해.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직접 물어볼게. 됐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남편은 낮에 봉고차를 타고 어디 갔던 거냐고 물었고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나서 내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당 잡고 노는데 그 식당에서 데리러 온 차래. 내가 뭘 했어? 별일 아니라고 했지. 당신이 우리 엄마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별게 다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이번에는 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자고 가는 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영상을 찍어 두기로 했죠. 남편이 알면 혼날 일이었지만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저는 그날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돈통이 보이는 각도의 카메라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상을 확인해 본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카메라를 설치하면서도 설마 했었는데 내 생각대로 시어머니가 돈통에서 돈을 꺼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제 의심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장면을 확인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을 할까 했었는데 그냥 시어머니에게 직접 얘기하고 해결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면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남편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영상을 보여드렸지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의심한 거야? 그래, 내가 돈 가져갔어. 근데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나 몰래 이런 영상을 찍을 생각을 다 했어?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너 정말 못돼 먹은 아이구나.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세요.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시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요? 네가 하도 돈 가지고 유세를 떠니까 내가 그런 거다. 눈치가 보여서 돈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니. 도대체 돈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용돈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어디에 쓰시길래 돈이 맨날 모자라요?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니? 용돈 좀 준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도 되는 거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돈통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대신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며느리 앞에서는 막말도 서슴없이 하더니 아들 보기에는 창피했나 보더군요. 저도 그걸로 그냥 신경 안 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나 살기에도 바쁜데 그런 일까지 내가 걱정할 여유가 없더군요. 그렇게 다 잊고 지내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결국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받아보았더니 그 전화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장사를 접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배의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우리는 담당 형사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불법 도박장에서 잡혀왔어요. 화투를 아주 화끈하게 치셨더라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 노는 수준이 아니라 큰 돈이 오고 가는 판이었어요. 보아하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훈방 조치해드리는데 다음에 걸리면 바로 구속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모든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못 들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도 화를 참으며 한숨만 푹 내쉬더군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재미로 치는 화투였는데 그게 점점 판이 커지더니 모르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변두리에 있는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화투를 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꽤 많은 돈을 딸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돈을 잃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빚까지 지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잃은 돈을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도박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빚만 더 늘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서 형사의 말로는 전문 도박꾼들이 짜놓은 판에
순진한 아줌마들이 말려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에서 그친 게 피해자들한테는 천만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그대로 계속 도박을 했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리고 말 그대로 패가 망신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시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아들 앞에서 망신스러운 모습 보인 게 너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의기소침한 모습 보이면서 우리 앞에서 눈치를 많이 보더군요. 외출도 하지 않고 우울증이 와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막상 그런 모습 보니 마음이 많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시어머니 집에 컴퓨터를 한 대 사드렸어요. 아주 큰 모니터가 달린 컴퓨터였죠. 그리고 컴퓨터에 고스톱 게임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어머님 좋아하시는 하투 실컷 치시라고 했죠. 이거는 진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즐기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민망해 하시다가 어느새 고스톱 게임에 푹 빠지셨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수 등급이 되어 있더군요. 어머님은 실제로 칠 땐 맨날 잃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벌써 얼마를 벌었나 몰라? 라며 즐거워 하시더군요.